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70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당한 망신과 그 통쾌한 반전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5년차 전문가예요. 강남 아파트 전세 10억에 살고 있죠.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똑똑한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2024년 추석 며느리 친정집에서 명절을 보냈는데요. 며느리 친정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은 전세도 못 사시잖아요. 부동산은 어려우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스터디 모임에서 비웃던 바보 건물주가 바로 시어머니라는 걸요. 이 건물주 정말 바보예요. 재개발 구역인데 개발 안 하고 그냥 놔둬서 손해만 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그 건물에서 분식집을 하며 매달 월세 300만 원씩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세도 못 산다 무시하던 며느리.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1982년부터 강남 부동산을 모으신 분. 지금 자산 가치 70억.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김순애 할머니십니다. 올해 70살이에요. 며느리는 38살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가씨인데 할머니의 부동산 실력은 몰랐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2024년 추석,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 친정집에서 명절을 보냈거든요. 며느리 유진이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중산층 집안 딸이에요.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사돈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TV 뉴스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강남 집값이 다시 오른다던데 사돈 어른은 혹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5년째 일하고 있잖아요.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제 손으로 계약한 매물만 해도 10억 넘어요. 사돈 어른이 기뻐하셨어요. 오, 우리 딸 대단하네. 역시 부동산학과 나오더니 다르구나. 며느리 어머니도 자랑하셨어요. 우리 유진이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강남 부동산 시장 속속들이 꿰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이 저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사돈 어른은 어디 사세요? 수원에서 단독주택에 살아요. 아, 수원. 그럼 집은 본인 거예요? 네, 옛날부터 살던 집이에요. 사돈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수원도 집값 많이 올랐죠. 그 순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은 단독주택이라 별로 안 올랐을 거예요. 목소리에 무시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은 아파트가 대세거든요. 단독주택은 유지비만 많이 들어요. 며느리는 사돈 어른들을 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강남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어요. 10억짜리요. 사돈 어른들이 감탄했어요. 오, 강남이라니. 잘 사네. 저희가 대출 5억 받았지만 그래도 강남이니까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전세도 못 사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부동산은 정말 어려워요. 시기 보고 사야 하고 세금도 복잡하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시골에서 평생 사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잘 모르시거든요. 사돈 어머니가 동조했어요. 그렇지, 요즘 부동산은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시골에서만 샀다고 했나?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며느리 체면 때문에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계속 자랑했어요. 저 요즘 부동산 스터디 모임도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워요. 우리 딸 정말 공부 열심히 하네. 사돈 어른들이 칭찬했어요. 아들 민수도 옆에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부동산 해온 걸 알면 깜짝 놀랄 텐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들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 말에 기분 상하지 마세요. 괜찮아. 유진이는 원래 직설적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 완전히 무시한 건데. 집에 도착해서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부동산 등기부 서류를 꺼냈습니다. 1982년부터 40년간 모아온 부동산들이 있었어요. 강남 상가 건물, 여의도 상가, 판교 땅. 지금 시세로 70억이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자랑하려고 부동산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노후를 대비하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세도 못 사시잖아요. 부동산은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4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것처럼 이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1982년 제가 27살 때였어요. 남편 철수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올해 사업이 잘 돼서 여윳돈이 좀 생겼어. 얼마나? 5천만 원 정도. 그때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적금 들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땅은 어때? 땅. 응, 강남 쪽에 땅 사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강남, 거기 아직 논밭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사는 거지. 나중에 개발되면 오를 거야. 근데 위험하지 않아?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적금은 이자가 적잖아. 땅은 배신하지 않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알아볼까?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중개업소 아저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강남 쪽에 논밭이 많이 나와 있어요. 평당 10만 원 정도 해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이면 500평 정도 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주세요. 근데 지금은 논밭이라 수익이 없어요. 그냥 묵혀두셔야 해요. 괜찮아요. 나중을 보는 거예요. 중개업소 아저씨가 웃었어요. 장기 투자시는구나. 좋아요. 좋은 땅 골라드릴게요. 일주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강남에 갔어요. 정말 논밭밖에 없었습니다. 산만 보이고 집도 몇 채 안 보였어요. 여보, 여기 정말 개발될까? 남편이 불안해했어요. 서울 한복판인데 안 될 리 없어. 저는 확신했어요. 땅 등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10년, 20년, 모르지. 하지만 언젠가는 오를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믿어볼게.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요.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땅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신문을 보며 소리쳤어요. 여보, 강남 땅값이 10배 올랐대. 정말? 우리 땅도 팔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더 오를 거야. 하지만 지금도 엄청난데. 조급하게 굴지 마. 우리 노후까지 보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지만 제 말을 따라줬어요. 1990년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여의도의 작은 상가가 매물로 나왔어요. 1억이었습니다. 여보, 이것도 사자. 또 사. 돈이 어디 있어? 강남 땅 일부 팔면 돼. 결국 강남 땅 일부를 팔아서 여의도 상가를 샀어요. 2000년 판교 개발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판교 땅도 샀어요. 2억을 들여서요. 여보, 이제 그만 사. 나이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남편이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2005년 강남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임대를 놨습니다. 한 달 임대료가 1,5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노후 걱정 없겠네. 2010년 판교 테크노밸리가 개발됐어요. 제가 산 땅값이 10배 올랐습니다. 201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부동산 서류를 꺼내봤어요. 강남 건물, 여의도 상가, 판교 땅. 시세로 따지면 70억이 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믿어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020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았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우리 민수 잘 부탁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저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저를 완전히 무시했죠. 시골에서 평생 사신 분은 부동산 몰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40년을 참았는데 이것쯤이야. 제 부동산에는 70억이 넘는 가치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2023년 가을이었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취직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어머님, 저 요즘 부동산 스터디 모임 다녀요. 그래? 좋은 일이네. 네,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워요. 투자 전략 같은 것도 공부하고요. 며느리는 신이 나 있었어요. 어머님도 부동산 관심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조금 있어. 아, 그러시구나. 며느리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2024년 1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뭘 발표하는데? 강남 부동산 투자 전략이요. 제가 중개업소에서 일하니까 실제 사례를 들 수 있거든요. 잘하겠네.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며느리는 정말 열심이었어요. 2024년 1월 말 며느리 스터디 모임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강남 카페에서 다른 회원들을 만났어요.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이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 발표 기대돼요. 고마워요, 지영 씨. 며느리는 노트북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오늘은 강남역 인근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크린의 건물 사진이 떴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제 건물이었어요. 물론 며느리는 몰랐지만요. 이 건물 보세요. 강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예요. 회원들이 관심 있게 봤어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지금 시세로 50억 정도예요. 우와, 비싸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건물주가 정말 바보예요. 왜요? 여기가 재개발 예정 구역이거든요. 건물 헐고 새로 지으면 최소 100억은 받을 수 있어요. 회원들이 놀랐어요. 그럼 왜 안 해요? 그게 말이에요. 이 건물주가 나이 많은 할머니래요.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개발하면 세금도 내야 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임대료만 받고 있대요. 아깝네요. 그러니까요. 한 달 임대료가 1,500만 원 정도인데 재개발하면 건물 가치가 2배는 될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고 있어요. 접근이요. 네, 이 건물주한테 헐값에 팔라고 설득하는 거죠. 회원들이 감탄했어요. 우와, 유진 씨 대단해요. 얼마에 사려고요? 30억 정도 제시할 거예요. 시세가 50억인데 30억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큰 돈이잖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세금이나 개발 절차가 복잡하면 겁내거든요. 그때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똑똑하다. 회원들이 칭찬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순진해요. 강남 부동산 시장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럼 쉽겠네요. 네, 이번 달 안에 한번 만나보려고요. 며느리는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바보 건물주 할머니가 바로 시어머니라는 거요. 그리고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그 건물 1층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다는 거요. 며느리 친정은 2022년부터 그 건물로 가게를 옮겼어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매달 월세 300만 원씩 제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 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주는 정말 좋은 분이야. 월세도 안 올리고. 그러게요, 아빠. 요즘 다들 월세 올린다는데. 며느리 어머니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건물주가 며느리 시어머니라는 거요. 며느리는 스터디 모임에서 계속 자랑했어요. 이 건물 30억에 사면 재개발해서 100억에 팔 수 있어요. 70억 수익이죠. 대박이네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모임 회원들끼리 돈 모아서 같이 사는 것도 생각 중이에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그 건물을 40년 동안 지켜온 이유를요. 재개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제가 결코 바보 건물주가 아니라는 거요.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에 대박 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강남에 건물 하나 발견했어. 바보 같은 건물주가 헐값에 팔 것 같아. 아들 민수는 아내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 와이프 대단하네. 하지만 아들도 몰랐습니다. 그 건물주가 바로 자기 엄마라는 거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2022년으로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가게를 옮긴 때였어요. 며느리 친정 아버지 최 사장은 20년 넘게 분식집을 해왔어요. 원래는 성남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강남으로 가게 옮기는 게 어때? 어느 날 최 사장이 말했어요. 강남, 거기는 월세가 비싸잖아. 아내가 걱정했어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아. 장사 잘 되면 더 벌 수 있어. 얼마나 해? 강남역 근처 괜찮은 자리가 월세 300만 원이래. 300만 원,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인데. 아내가 놀랐어요. 하지만 매출이 3배는 될 거야. 해볼 만해. 최 사장은 결심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우리 강남으로 가게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부동산 쪽 일한다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아, 네, 제가 알아볼게요. 며느리가 강남역 인근 매물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은 자리 찾았어요. 강남역에서 5분 거리예요. 월세는 얼마야? 300만 원이에요. 보증금 5천만 원. 그 정도면 괜찮네. 건물도 깨끗하고 위치도 좋아요. 제가 계약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중개업소와 연결해줬어요. 계약서에는 건물주 이름이 김순애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친정 부모도
그게 시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며느리 시어머니 성함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항상 어머님이라고만 불렀고 본명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계약을 마치고 2022년 3월부터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다. 손님이 엄청 많아. 최 사장이 기뻐했어요. 월세 300만 원이 아깝지 않네. 건물주도 좋은 분 같아. 시설 고장 나면 바로 고쳐주시고. 아내도 만족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가게에 놀러 왔어요. 아빠, 장사 잘 되세요? 응, 덕분에 잘 돼. 내가 좋은 자리 찾아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근데 건물주는 어떤 분이세요? 잘 모르겠어. 중개업소 통해서 계약했거든. 한 번도 안 만났어. 아, 그렇구나. 며느리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최 사장 부부는 매달 300만 원씩 월세를 냈어요. 제 계좌로 들어왔죠. 저는 며느리 친정이 제 건물에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중개해줬다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 부모 잘 챙기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추석 때 며느리 친정집에서 명절을 보냈죠. 며느리 친정 아버지가 자랑했어요. 사돈 어른, 우리 강남에서 장사해요. 강남역 바로 앞이에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장사도 잘 되고 건물주도 좋은 분이고 2년 동안 월세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최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빠 장사 정말 잘하세요. 강남에서 하시니까 매출이 좋아요. 다 내 덕분이지. 내가 자리 찾아줘서.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전세도 못 사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참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월세 내는 건물이 내 거야.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 가게는 잘 됐어요. 매일 손님이 북적였고 최 사장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수도관이 고장 났어요. 최 사장이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여기 수도관 터졌는데 건물주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연락드릴게요. 중개업소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건물주님, 1층 분식집 수도관 고장 났대요. 알겠습니다. 바로 수리 들어갈게요. 저는 수리 기사를 불러서 고쳤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는 고마워했지만 건물주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며느리가 스터디 모임에서 제 건물을 바보 건물주라고 비웃었을 때도요. 며느리 친정은 그 건물 1층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죠. 며느리는 바보 건물주를 비웃으면서 자기 친정 부모는 그 건물주한테 매달 3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2025년 1월이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에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민수야, 유진아. 며느리는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죠? 아니, 괜찮아.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 정말 낡았네요. 수리 좀 하시지, 그래요? 살만해. 하지만 요즘 집들은 다 깔끔하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아들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좋다는데 그러시게 해. 알았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매달 드리는 50만 원으로 충분해요. 충분해. 사실 저는 아들 돈이 필요 없었어요. 매달 건물 임대료가 1,500만 원씩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아들 마음을 생각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사세요. 응. 그럼 정말 검소하시네요. 며느리는 대단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난하게 사시는구나 생각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 통장에 매달 1,5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걸요. 저는 그저 검소하게 살 뿐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82년 강남 논밭을 샀을 때의 설렘. 1988년 올림픽 때 땅값이 오르던 기쁨. 1990년 여의도 상가를 샀을 때의 기대감. 2000년 판교 땅을 샀을 때의 확신. 2005년 강남에 건물을 지었을 때의 자부심. 모든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도 조급하게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제 원칙을 지켰습니다. 순애야, 지금 팔아.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야, 더 오를 거야. 욕심 부리다가 다 잃을 수도 있어. 땅은 배신하지 않아.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땅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제 부동산은 70억이 넘어요. 강남 건물 50억, 여의도 상가 10억, 판교 땅 10억. 매달 임대료 1,500만 원. 1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저는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아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세도 못 사시잖아요. 며느리는 강남 전세 10억에 사는 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자기 집도 아니고 대출 5억이나 받은 거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제 건물을 바보 건물주라고 비웃었어요. 재개발 안 해서 손해본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재개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지금 재개발하면 세금만 20억 넘게 나와요. 하지만 5년 더 기다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람이 5년을 못 기다릴까요? 며느리는 30억의 헐값으로 사겠다고 했어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시세가 50억인데 30억이라고요? 그것도 재개발하면 100억은 되는 땅을요? 며느리는 저를 순진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부동산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는 제 건물에서 매달 3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2년 동안 7,200만 원을 냈죠. 그 돈이 다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2025년 2월 초였어요. 강남 건물의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옥상 방수도 다시 해야 했어요. 저는 관리 회사에 연락했어요. 건물 수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 언제 하실 건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저는 강남 건물로 갔어요. 수리 기사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네, 수고하세요. 저는 1층부터 5층까지 돌아보며 수리할 곳을 확인했어요. 그때였어요. 1층 분식집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 친정 아버지 최 사장이었어요. 최 사장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최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인사했어요. 사돈 어른이 여기는 무슨 일로? 최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건물 수리하러 왔어요. 건물 수리요? 네, 제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요.
그 순간 최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사돈 어른이. 이 건물 주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월세 낸 게. 네, 제가 받았어요. 최 사장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중개업소 통해서 계약했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알아봐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최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아나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아, 최 사장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지난 추석 때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머님은 전세도 못 사시잖아요. 부동산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스터디 모임에서 한 말도요. 최 사장은 며느리한테서 들었거든요. 아빠, 제가 바보 같은 건물주 하나 발견했어요. 헐값에 사려고요. 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돈 어른, 혹시 유진이가 건물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아, 최 사장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수리 좀 볼게요. 사장님도 장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 사장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에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누구세요? 우리 건물주야. 네, 건물주님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유진이 시어머니야. 뭐라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돈 어른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응.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낸 월세가 다 사돈 어른한테 간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추석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들. 전세도 못 사시잖아요. 시골 사람은 부동산 몰라요. 최 사장 부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유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내가 물었어요. 말해야지. 큰일 날 뻔했잖아. 유진이가 얼마나 놀랄까. 그보다 유진이가 이 건물 사려고 한다는 게. 최 사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바보 건물주라고 비웃던 사람이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며느리가 30억의 헐값으로 사겠다던 건물이 시어머니 건물이었던 거예요. 최 사장은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전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다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곧 알게 되겠구나. 며느리가 제 정체를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오후 3시. 며느리 유진이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아빠. 유진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 지금 앉아 있니? 네, 회사에 있는데요. 왜요? 유진아, 너 혹시 강남 건물 사려고 한다는 거. 어떤 건물이야? 며느리가 의아해했어요. 아빠가 그걸 왜요? 그냥 말해봐. 강남역 근처 5층 상가 건물이요. 왜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그 건물주가 누군지 아니? 모르죠. 나이 많은 할머니래요. 왜요? 내 시어머니야. 네. 며느리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건물주가 너희 시어머니라고. 아빠,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건물주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커졌어요. 오늘 사돈 어른이 우리 가게 앞에 오셨어. 건물 수리하러. 그때 알았어. 사돈 어른이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며느리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낸 월세가 다 사돈 어른한테 간 거지. 며느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진아, 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니? 추석 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전세도 못 사시잖아요. 부동산은 어려우실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너 스터디 모임에서 바보 건물 주라고 한 거. 아빠가 그걸 어떻게 너한테 들었잖아. 너 그 건물 30억에 사려고 한다며? 그 건물주가 내 시어머니야. 며느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스터디 모임에서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건물주 정말 바보예요. 나이 드신 할머니래요. 순진해서 헐값에 팔 것 같아요. 30억만 주면 팔 거예요. 며느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유진아, 너 큰일 날 뻔했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빠, 저 몰랐어요. 몰랐다고. 너 부동산 전문가 아니야? 아버지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부동산 등기부를 검색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5층 상가 건물. 건물주 김순애.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성함이 김순애였다는 거요. 며느리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바보라고 했다고? 헐값에 사려고 했다고? 며느리는 스터디 모임 단톡방을 열어봤어요. 회원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유진 씨, 그 건물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민지 30억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대박 나시겠어요. 며느리는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왜?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엄마가 강남 건물 주래. 뭐? 아들 민수도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강남에 건물이 있어. 응. 그것도 50억짜리. 50억.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그 건물에서 월세 내고 있었어. 여보, 나 어떡해? 나 엄마한테 완전히 무시했잖아. 전세도 못 산다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 스터디 모임에서 엄마를 바보 건물주라고 비웃었어. 뭐라고? 30억의 헐값으로 사려고 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시골 사람은 부동산 몰라요. 어머님은 전세도 못 사시잖아요. 건물주가 바보예요. 며느리는 자기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례했는지도요. 그날 밤 아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응, 민수야. 엄마, 강남에 건물 있어요?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 유진이가 정말 미안해해요. 알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괜찮아. 이번 주말에 오너라.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알게 됐구나.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왔어요.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일어나, 유진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추석 때 어머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스터디 모임에서 어머님을 바보라고 비웃고. 알았어. 일어나. 저는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유진아, 너도 이제 알았지? 부동산은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어머님. 나는 40년을 기다렸어. 한 번도 조급하게 팔지 않았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나를 바보 건물주라고 했지. 죄송해요. 내가 왜 재개발 안 하는지 아니? 지금 재개발하면 세금이 20억 넘게 나와. 하지만 5년만 더 기다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조급하게 굴면 손해야. 네.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30억에 사겠다고 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세가 50억인데 30억. 재개발하면 100억인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너는 부동산 5년 했고 나는 40년 했어. 누가 더 잘 알겠니? 며느리가 더욱 울었어요. 유진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부동산은 겸손하게 해야 해. 자만하면 큰 코 다쳐.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아들 민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꾸준히 한 거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부동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강남 건물, 여의도 상가, 판교 땅. 총 70억 정도 돼. 며느리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70억. 매달 임대료가 1,500만 원씩 들어와. 그걸로 충분히 살아. 그럼 민수 오빠가 드리는 50만 원은? 받고는 있지만 쓰지는 않아. 민수 마음이니까.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며느리가 또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우리 친정 부모님 월세는? 2년 동안 잘 받았어. 고마워. 며느리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내 부모님은 열심히 장사하시더라. 좋은 분들이야. 며느리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스터디 모임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 스터디 모임 나왔어요. 왜?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부동산을 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야지. 이제는 어머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부동산 투자 좀 가르쳐 주세요. 알았어. 천천히 알려줄게. 며느리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주 우리 집에 와서 제 부동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1982년에 어떻게 강남을 생각하셨어요? 그냥 느낌이었어. 서울 한복판인데 안 오를 리 없다고. 대단하세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도 우리 집에 오셨어요. 사돈 어른, 그동안 월세 잘 받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장사하시니까 제가 더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최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월세 올리실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그대로 하세요. 장사 잘 되시는 게 더 중요하죠.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감사해했어요. 3월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70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팔지 않으세요? 왜 팔아? 임대료로 충분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은 정말 현명하세요. 현명한 게 아니야. 욕심이 없는 거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유진아, 부동산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안정이야. 노후를 편하게 사는 거지. 며느리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조급하게 큰 돈 벌려고 하지 마. 천천히 가.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좋아졌어요. 며느리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저도 며느리를 예뻐하게 됐습니다. 어느 봄날 며느리와 함께 강남 건물에 갔어요. 어머님, 이 건물이 어머님 거예요. 응. 며느리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40년을 기다린 거지. 우리는 1층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장사 잘 되세요?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부모님을 도와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행복하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저 김순애는 지금도 수원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70억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 팔 생각은 없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됐어요. 부동산을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장기 투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오래오래 가지고 가세요. 그게 부동산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